책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할 책 이름 생명입니다. 생명. 부제로 최초의 30억 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보통 45억 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감이 안 잡힙니다. 내가 사실인 거예요. 현실로 느껴지지 않지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건 탄소 측정인가 몇 가지가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45억 년 중에 인간이 지금 산 횟수는 500만 년 될까요? 그 유인원까지 합하면 아주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지구 전체 나이에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을 인간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질학이나 이런 생물학, 물리학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밝히고 있는데 기독교가 그냥 창조론 이렇게 해갖고 그러한 진화나 물리학 이런 걸 부정해버리면 그럼 이제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게 돼요. 이 과학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겁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참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왜 그런가 갖고 알레르기 반응, 진화론 뭐 이런 거 보면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요 책 재밌습니다. 생명. 어떻게 보면 요 제목이 기독교적인 거예요. 성서적인 거예요. 그 성경도 다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는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고, 뭐 다 성경 전체는 사실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도 생명의 영이고요. 네. 그리고 복음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뭐라고 그러죠? 생명이다 얘기하잖아요. 생명. 그 생명 현상이 뭐냐를 알아야 생물학, 물리학 이런 데서 그게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는 그 생명이냐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열광주의에 떨어지게 되고 뭐 그래도 그걸로 위로받으면 뭐 되긴 합니다. 근데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건 못 되죠. 여기에 부제가 최초의 30억 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억 년 중에 45억 년 지구의 나이 45억 년 중에 이렇게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 시기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확 늘어난 게 아닙니다. 어느 기간에 확 폭발적으로 생명체 종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기를 가리켜서 캄브리아 기라고 합니다. 무슨 기 이렇게 해요. 캄브리아 기. 그게 5억 5천만 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5억 5천만 년 전. 그러면 4억 5천, 45억에서 한 5억을 빼면 40억 년 남죠? 그 전. 근데 아주 미세한 그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지구가 나와서 10억 년 흘러요. 10억 년 흐르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는 거기서부터 또 한 30억 년 흘러야죠. 그러니까 이 책은 아주 희미한 지구에 나타난 생명 흔적, 그거로부터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이 생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때까지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큰 옛날이에요. 근데 그때가 있었다니까요. 이걸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일상생활하는 데서는 몰라도 되긴 해요. 근데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그 예로 좀 그 느낌을 좀 아시라고 드린다면 한 인간의
그 출생과 살아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손, 발 이런 거 가진 거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현실로 나의 현실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씨앗이었습니다. 난자와 정자 이게 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식물하고 비슷하게 존재한 거예요. 식물의 씨처럼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우리는 뭐 인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르다 하는데 사실 똑같다니까요. 그 식물의 씨와 그런 우리가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거기 이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배아가 된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그 물 안에서 조금씩 자라잖아요. 그때 상태에 우리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건 물고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였다니까요. 실제로도 어머니 뱃속에서 물고기처럼 삽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서 어머니 뱃속에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전혀 다르게 살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 손발, 눈, 우리하고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식물과 같았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고 물고기와 같았다. 그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한 10달쯤 지나다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이목구비 이런 걸 갖고 산다. 그걸 생각하면 참 아득하죠. 우리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현재 이런 거를 굉장히 확실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캄브리아기 그때부터 한 30억 년 동안 이 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책이 요겁니다. 생명 최초의 30억 년 부제로. 부제가 하나 더 붙었어요. 부제인지 아니면 카피인지 모르겠는데 지구에 새겨진 진화의 발자취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겠죠? 읽어보면요. 네. 제가 이거를 산 게 보자. 요 앞에 제가 글씨를 사고서 이제 날짜하고 이런 거 이름하고 적어 놓습니다. 보니까 2007년 5월 7일에 샀네요. 그리고 이 책을 소개하려고 내가 이걸 잘 읽었나 한번 쭉 봤습니다. 여기 뭐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네, 한번 봤더니 밑줄도 다 치면서 꼼꼼하게 읽었더군요. 다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었나 봐요. 밑줄도 친 거 보면 이거 좀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빙하가 지구를 뒤덮었을 적에 그런 소제목도 있습니다. 생명체가 이렇게 지구 안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되는 데는 빙하의 역할도 큰 거예요. 이 생태, 이 지구의 지질학적이고 어떤 그런 변화가 인간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거를 부정한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해서 첫날 만들고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다. 그 진화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다행스럽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성된다. 그렇게 신학은 창조와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신학과 성서가 말하는 것에 이런 책들이 크게 도움을 줘요.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 복사물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이 책을 쓴 사람 앤드류 놀의 글이 아니라 이 책을 번역한 사람 앞에 짧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옴기니의 말. 그 일부를 제가 복사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책이 어떤 걸 다루고 있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다 요거 읽고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에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의 핵심입니다. 모르는 걸 실제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세계에 어떤 것들이 내가 모르는 그 구석구석이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게 최선의 공부입니다. 모든 공부는 다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캄브리아기가 시작되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단어 하나 또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캄브리아기. 여러분들이 뭐 동창이나 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맨날 뭐 TV 드라마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 캄브리아기가 어떻더라. 뭐 천만 전에 이런 게 있었는데 야, 참 신기하죠. 그런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죠? 시간도 잘 가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신경도 안 쓰고, 골치 아프게 누구 막 밀당 이런 것도 안 하고 할 텐데. 캄브리아기. 단어 하나 외워두십시오. 캄브리아기가 시작되는 5억 4,200만 년 전 화석 기록에 크고 작은 동물들이 갑자기 폭발하듯 출현한다. 그 지층에 와서 절벽 같은 데 가면 이게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몇 년 될 거다. 참 이런 과학자들 탐험하는 것 같고 탐정 같아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젊다면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이고 이제 대학 간다면 이건 지질학 같은 것도 공부하고 싶긴 합니다. 이것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이때 현재 동물들 대부분이 출현한다는 의미에서 오늘날의 세상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화성 이런 거겠죠. 생물이 거의 없었죠. 화성하고 좀 금성이나 화성하고 좀 다르긴 한데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체가 없었어요. 있어봐야 아주 아주 미개, 아주 단순한 그런 것만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고생물학 지식들은 모두 그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맞다. 그러니까 캄브리아기 이후의 이야기가 지금 고생물학적인 지식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그 앞에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한 30억 년 됩니다. 지구가 생기고 10억 년 후부터 한 40억 년까지 30억 년 되는데 그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지층들에 대해서는 지구에 남아 있어요. 화석이 뜸한 만큼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연구하기 힘든 겁니다. 그때는. 캄브리아기 이후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책 생명 최초의 30억 년은 생물의 흔적이 처음 발견되는 35억 년 전부터 35억 년 전이니까 지구가 시작하고 10억 년 지날 때입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까지를 담은 책이다. 최초의 30억 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생명의 거의 모든 역사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이다. 또한 길기만 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났던 기간이었다. 35억 년부터 35억 년 전부터 5억 년 전까지요. 물론 이 책이 막을 내릴 때까지 이 책이 막이 내릴 때는 언제죠? 캄브리아 곧 이전이에요. 그 5억 년 그 전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공룡이나 새나 인류는 코빼기도 빚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한 생물이 진핵 생물로 진화하고 전문적인 용어는 우리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진핵 생물, 세포 이런 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있기 전에도 뭐 다른 아주 그 미개한 생명체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진핵 생물로 진화하고 다시 여러 세포가 서로 겹쳐지는 거죠. 단세포였다가 여러 세포가 겹쳐지는, 여러 세포가 복잡한 신호를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건 쉽지 않은 거가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이 길이 닫혔을 때 여러 세포들이 모여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생명체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머지 큰 동물들의 진화는 한달음이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로만 이렇게 존재하다가 몇 개 세포가 어울려서 신호 주고받으면서 생명체 될 때까지 힘든 거예요. 요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다른 것까지 발전하는 거는 뭐 쉽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구에 이렇게 생명체가 생겼다고 하는 거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지적인 생명체가 지구에 출현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죠. 이것도 기적이죠. 그걸 뭐 이렇게 비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120명의 악기 연주자들을 이 공간 안에 모아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소리 한번 내봐라.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교향곡이 울려나더라.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만큼 생명체가 지구에 나타났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말은 곧 없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비 중에 신비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놀랍습니다. 그걸 지금 살아내고 있어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원소, 세포 이런 것들이 다 몇십억 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 연결돼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건 더 올라가게 되면 우주에 있는 모든 그 물질들이 다 여기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우리 몸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실감은 안 나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뚫어보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고 영성가이고 사실 우리 신자들도 그런 거를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한다면. 흥미롭게도 생명 최초의 30억 년이라는 이 책은 35억 년 전의 지구가 아니라 캄브리아기 5억 년 전에요. 캄브리아기 대폭발의 현장에서 시작된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전문적인 학자들에게는 5억 년 전 캄브리아기에 있던 일들이 다 눈에 보여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역사를 한 바퀴 삥 돌아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지은이가 결말을 살짝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읽는 이들에게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생명의 역사, 중요한 사건을 뚝 떨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어떤 개연성을 갖고 바라보라는 주문인 듯하다.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5억 년 전에 막 폭발된 게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랫동안 다른 것들이 축적돼서 그때 이제 폭발해버린 거죠. 마치 풍선을 불 때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그 바람이 점점 많아지고 풍선이 이렇게 압축이 세지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리는 것처럼 근데 갑자기 풍선이 폭발을 안 하잖아요. 그 몇십억 년 동안 지구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죠. 우린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했다 믿는 거죠.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아까 제가 캄브리아기라는 말을 외우라고 했는데 대폭발까지 넣으면 더 좋습니다. 그럼 안 잊어버리게 되죠.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거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우리의 머릿속을 끼어든다. 속으로 끼어든다. 호주 서부의 어느 암석에서 포착된 약 35억 년 전에 희미한 생명의 빛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캄브리아기에 폭발하게 되었을까?
와, 참 대단하죠. 35억 년 전에 있던 그 아주 희미한 화석고, 그 35억 년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 측정으로 하면 나타나게 돼요. 고지질, 고층에 그 형성된 게 35억 년 전인데 거기에 어떤 아주 미세한 생명의 흔적이 있었고, 그게 이제 30억 년을 흐른 다음에 캄브리아기에 와서 많은 생명체로 가득 지구를 채우게 됐죠. 그런데 생물이 최초의 30억 년 동안 끝 무렵에 대폭발을 향해 늘 똑같은 속도로 움직였던 것 같지는 않다. 35억 년 전에 원핵 생물, 앞에서는 진핵 생물이라고 있었는데 여기는 원핵 생물이 나와요.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원핵 생물이 진화의 무대에 등장하지만 진핵 생물이 제 살길을 찾은 것은 원핵 생물이 출현한 후 적어도 10억 년쯤 지났을 때였다. 또한 다세포 생물이 캄브리아기에 만개하기까지는 다시 10 내지 20억 년이 필요했다. 생물은 마치 뭔가에 가로막힌 듯 주춤거리다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뭔가에 힘을 받은 듯 또 달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인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다가 지질학의 시간 척도에서는 갑자기 변하는 이른바 단속 평형이라는 진화 패턴을 보였다. 쭉 진화했다가 딱 멈춰서 수억 년 지나가고 그러다가 또 발전하고 그랬던 겁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었을까? 힌트는 생물이 진화하는 동안 지구가 잠자코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물은 예나 지금이나 진화의 재료를 만들고 그 변이들이 자연 선택의 손에 갈고 다듬어져 진화를 이루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사과가 우리 대구에서 재배 못하듯이 하여튼 그 날씨 땅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진화도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때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역동적이었다. 지은이의 설명에 따르면 지구가 커다란 환경 변화를 겪을 때 생물들은 더욱 다양한 삶의 기회들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해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화산 폭발도 많았고 갑자기 산소가 많아진다거나 수소가 많아진다거나 그런 격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산소의 변화와 너그러운 생태계다. 산소는 생물에게 두 번, 약 22억 년 전과 선 캄브리아 시대, 그러니까 6억 년 전쯤 되죠. 두 번의 생태적 기회를 열어주었다. 산소가 많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그때 지구에. 만약에 산소가 그렇게 공급이 안 됐다면 또 지구는 달라졌겠죠. 첫 번째 기회는 약 22억 년 전 지구에 어떤 계기로 산소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산소도 원소예요. 우리 인간처럼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생물이 그렇지 않은 생물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구는 곧 바로 지금의 세상이 되었다기보다 산소가 많아졌다고 해서 지금처럼 된 건 아니고 해수면에만 약간의 산소가 있는 여전히 낯선 장소였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하는 진핵 생물의 삶은 힘겨웠다. 진핵 생물, 원핵 생물 이런 게 나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포가 형성되는 그런 건데 더 원시적인 거를 원핵 생물,
조금 진화돼 갖고 나온 게 생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세포 생물까지 가죠. 그러다가 겨우겨우 그 해변가에서 머물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산소 장벽이 치워지자 산소가 이제 쭉 퍼지게 된 거죠. 유성생식, 세포 골격, 유전자의 조절 스위치 같은 혁신의 도구들을 차곡차곡 마련한 준비된 생물들은 마침내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두 번째 기회는 빙하기와 대멸종 같은 환경 대변동으로 생긴 너그러운 생태계와 맞물려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이끌었다는 게 지은이의 설명이다. 너그러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되어 있죠. 경쟁이 드물거나 약한 서로 뭐 이렇게 경쟁이 심하게 되면 살아나기 힘들죠. 거기 좀 약화된 어떤 생태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주어졌는지는 모르죠. 어떤 조건이 그래서 좀 살아남은 겁니다. 더 발전하게 된 거죠. 너그러운 생태계가 서투른 새 종을 배려하면서 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종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배려하면서 다양한 생물이 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생명과 지구는 함께 진화했기 때문에 지구의 생태계가 어떻게 지질학적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진화도 달라진 거거든요. 그리고 진화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거기에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구도 달라지고 서로 맞물려 있어요. 생명과 지구는 함께 진화했기 때문에 유전적 가능성과 생태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진화의 설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지은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네, 거기까지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내용입니다. 눈으로 따라서 읽고 잠깐 설명했는데 전달이 됐습니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 열심히 살긴 살아야 되지만 이 큰 흐름에서 보면 이게 뭐 정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소중하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전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자꾸만 낯설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 영성에서도 핵심이다. 우리는 익숙해서 어떤 패턴, 그리고 어떤 그 질서, 그리고 가치관, 그게 꽉 묶여 있어요. 만약에 이 캄브리아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긴 역사를 머릿속에 넣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을 다르게 생각하죠. 더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모든 진화, 이 과정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생각하니 얼마나 너그럽게 그리고 또 진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책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저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진화, 과학 이런 거 앞에서 신학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그런 거지 얘기를 해요.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그만둘까요? 잠깐 볼까요? 하여튼 요 마지막 대목이에요. 신학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신학이 이 진화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느끼지 말아야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핵심적으로는. 그 마지막 문단만 읽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코페르니쿠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지동설. 코페르니쿠스와 다윈 진화론. 하나는 생물학, 하나는 우주물리학. 완전히 세계의 생각을 확 바꿔놓은 두 인물이죠. 코페르니쿠스와 다윈은 인간의 자아인식을 크게 바꿔놓았다. 자기중심이었다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인간이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로서 창조된 것도 아니다. 앞으로 행성 탐사는 우주 어딘가 행성,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아니 적어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 어디에 이제 행성에 지적인 생명체가 있는 게 발견되면 우주에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발견되니 참 다행스럽겠죠. 외롭지 않으니까. 하지만 천문학과 진화론이 얼마만큼 이러한 자아인식을 빼앗아 가더라도 생태계는 이것을 되돌려 놓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자기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되더라도 생태계가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려놓는다는 건가? 넘어가요. 지금 이 지구는, 이 얘기를 하는 거군요. 지금 이 지구는 인간이 지배하고 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닌데도 지금 지배하고 있다. 성경도 인간을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아니다. 근데 그 물리학자,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는 인간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누구 또는 무엇이 생명 역사의 앞장들을 우리 인류 앞에서 있었던 많은 생명 현상들 그게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면서 이 지구의 다음 생명체의 이 역사에서 우리 그 다음 장을 쓰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행동을 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손자 손녀들과 그들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결정할 것이다. 뭘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손자 손자 또 지금 계속되는 손자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부디 관용과 겸손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